길거리에서 똥을 싸는 것은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이어진 문화인데 세계 사람들은 중국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많은 수입을 벌고 있는 세계인들은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요. 프랑스도 길에서 소변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건 길에서 배변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왜 중국인들만 비난하는 겁니까? 왜 중국인에게만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배변하던 여성에게 소리치는 사람들과 그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디 라보입니다. 저는 프랑스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카페 르소레유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꿈 많은 26세이고 이번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 참가자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여 아르를 떠나 많은 세계인들을 만나고 경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순간인지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파리에서 차로는 9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이에요. 아르는 로마 시대의 유적과 고풍스러운 건축물들로 유명한 도시로 그 매력적인 풍경과 함께 관광객들 사이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이고 빈센트 반 고흐가 머물며 3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르는 제게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이곳은 제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살았던 곳이고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자라며 수많은 추억을 쌓았죠.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으며 구경꾼들로 붐비는 아르의 고대 원형극장이나 빈센트 반 고흐가 머물던 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가게는 마을 광장 근처 아르의 아름다운 골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로 된 건물 외벽과 낡은 목재로 만들어진 문이 인상적인 이곳은 아르의 고유한 매력을 그대로 담고 있죠. 카페는 작고 아늑하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과 오래된 돌담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카페 안은 마치 오래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이곳은 원래 제 할머니가 40년 동안 운영하셨던 카페였어요. 할머니는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평생을 보내셨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은퇴하시고 나서 저는 그 가업을 이어받아 이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와 함께 손수 만든 커피로 유명합니다. 매일 아침각 구워내는 크루아상과 타르트는 마을 주민들과 아르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카페는 대부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죠. 아르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파리처럼 관광객이 붐비지는 않아요. 저는 이곳을 정말 사랑하고 저희 커피와 디저트를 좋아해주는 분들을 위해 늘 행복한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꿈을 항상 꾸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젊은 나이에 새로운 도시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도 가득해요. 저는 언젠가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저희 모습을 꿈꾸며 늘 영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늘 마음속에는 어디론가 떠나는 상상을 하지만 지금의 일상이 저에게 주는 행복이 정말 커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던 중 저는 파리올림픽 자원봉사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100년 만에 열리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은 무엇보다도 큰 이슈이며 세계인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고 생각하니 저는 너무 설레어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선택했고 우리 가족 모두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파리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 끝까지 근무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가까이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것과 파리 올림픽을 가까이서 경험한 것으로 저의 인생에 아주 기념적인 일이고 일생일대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번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신청했을 텐데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수촌 자원봉사단에 신청했고 선정되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센터에 도착했는데 무언가 일이 첫날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도착 후 제일 먼저 유니폼과 AD 카드를 받기 위해 교육장에서 기다리는데 10분이면 될 일이 2시간이 넘도록 지연되어 기다리던 사람들 모두가 지치고 화가 났어요. 지금 이 찜통 같은 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에어컨조차 나오지 않는데 2시간을 서서 기다리려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으나 관리자들은 계속 앵무새 같은 말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쳐갈 때 불만이 가득한 교육장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말 한마디로 2시간 넘게 기다린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마네요.
알고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프랑스 전역의 전산이 마비되어 AD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있는 이곳의 안전을 위해서도 AD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이기에 어쩔 수 없이 모두 숙소로 돌아갔고, 다들 설레이는 마음은 비슷했는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지냈어요. 이곳에서 만난 많은 나라의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매일매일이 정말 재미있고 설레이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선수촌길 안내를 맡았는데 영어와 프랑스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도 곧잘 안내를 하는 모습에 감탄하니 기본적인 인사 정도만 알고 왔다고, 사실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다고 저에게 한가할 때 조금씩 단어를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정중한 표현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니? 이런 질문을 하며 다른 사람을 무척 배려하던 그 친구는 규현인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규현이는 덩치도 크고 훤칠해서 저는 처음에 선수인 줄 알았는데 자원봉사자였어요. 내년에 군대에 가는데 그 전에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요즘 케이팝이 대세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았거든요. 이번 자원봉사팀에는 영어를 필수로 해야 했기에 저는 그 친구와 영어로 주로 대화하며 프랑스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고, 저는 규현이에게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대화가 아주 잘 통했고 저는 규현이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저녁엔 같이 다들 모여서 다음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배치받게 될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끝나고 모두들 각자 소개를 하고 첫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난 선수들이 주는 압도감과 활기에 모두들 설레어했고, 이곳에 모인 봉사자들은 특이한 이력들도 많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 직업,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경력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저를 설레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우린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과 앞으로 저희 꿈에 대해 소개했고, 제가 사는 마을 아르리라는 곳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를 하면 다들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규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태권도를 했지만 원래 있던 척추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은 운동을 할 수 없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그렇게 몸이 좋았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곳 선수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설레고 즐거운 일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보며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가까이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니 경기가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 모인 젊은이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즐거웠어요. 근무가 끝나면 자원봉사팀 친구와 시큐리티 친구들 모두 주변에서 맛집을 가거나 펍을 가는 등 이곳은 정말 축제의장이었어요. 다음날 오후 근무로 오전에 시간이 있어 생강 주변 봉사팀원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늘 아침이면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이곳 사람들 모두 일상이에요. 그날은 날씨가 화창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는 몇몇 손님들이 앉아 커피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자원봉사 교육 안내책을 읽고 봉사팀 친구들과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관광객이 많은 길에서 마치 강아지처럼 카페 앞길에서 갑자기 쪼그리고 앉더니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용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아이이고 동양인이라서 다들 어쩌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가 용변을 본 뒤 옆에 서 있던 여성이 휴지로 닦아 길 위에 그대로 둔 채로 유유히 사라졌어요. 다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당당한 태도의 여성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성의 행동을 본 손님들도 충격을 받았죠.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던 가족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불쾌한 표정으로 카페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다들 얼어붙었고 그 여성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며 크루아상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모두 불쾌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온 시큐리티 친구가 그러더군요. 중국인들은 원래 길에 배변하는 게 습관이라 다른 나라에서도 저렇게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길거리뿐 아니라 중국인은 오래된 전통 문화로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용변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해변에서 배변을 누는 장면이 목격돼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성명 운동까지 벌였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저런 일을 겪고 저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저는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프랑스의 작은 아르리라는 마을인데 이곳은 사실 파리처럼 관광객이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파리는 관광지라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아름다운 우리 마을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리가 너무 정신없고 복잡하고 너무 무자비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파리 곳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래도 이곳은 소매치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활개를 칩니다. 경찰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며 길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당장 집어 넣으라고 경찰이 주의를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소매치기는 팀을 이뤄 다니기 때문에 한 봉사팀의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로 여러 명에 둘러싸여 그대로 손 쓸 새 없이 가방을 열고 지갑을 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같이 팀을 이뤄 서로 안전하게 지켜주며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 팀원들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는데 같이 식당에 갔다가 결국 사고가 생기고 말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되는 소란스러움의 정체 또 중국인이었어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식당의 분위기를 해치는 주변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큰 소리로 요구했고 식당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된 건지 그들은 인원수보다 훨씬 많은 음식들을 이것저것 시켰고 그러나 그들은 음식을 받아들고 나서도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너무 비싸다며 불평을 쏟아냈죠. 그들은 심지어 음식을 바닥에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제지하며 나가라고 했고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소란스러움에 다들 숨죽여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중국 여성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식당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하필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저는 갑자기 그 여성이 휘두르는 가방 체인에 얼굴을 맞았고 안경이 부서지며 그 순간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부서진 안경과 얼굴에 튄 파편으로 상처가 생기고 체인으로 인해 멍이 들었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저는 너무 놀랐고 그 여성은 식당에서 바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는 규현이와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얼굴에 상처는 심하게 생겼지만 다행히 눈이 다치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며 상처를 치료하고 보고를 하니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놀랍긴 했지만 이 정도 상처로 돌아가긴 싫었고 저는 그렇게 숙소에서 쉬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이곳에 온 김에 주변 관광도 하고 경기장도 가고 어쩌다 보니 그냥 파리 여행이 되어 버린 듯 하더라고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 저는 숙소에서 쉬면서 자원봉사센터 팀원들이 모두 프랑스 억양과 발음 속도에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몇 가지 주요 문장들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렇게라도 이곳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근무가 끝난 봉사 팀원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간이 정말 즐거워요. 서로 다들 오늘 있었던 일과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선수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파리 올림픽 위원회는 정말 규정이나 소통이 너무 답답한 경우가 있어 일처리 절차에 대해 매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중간에서 들어주려고는 하지만 사실 답답한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곳은 야외 테라스에서는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실내는 무조건 금연해야 합니다. 유럽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같아요. 저희가 식사를 하던 도중 식당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술이 잔뜩 취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홀 직원에게 매우 크게 혼나고 있었어요. 술이 많이 취한 듯이 보이는 그녀는 도리어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비틀거리며 일행들과 나가는 그녀는 결국 가게 바로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보리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들 충격에 빠졌고 저는 왠지 모를 수치심이 들기까지 했어요. 그때 가게 주인이 나와 그 여성에게 소리치는데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인 여성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이 보였고 가게 주인은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소리치고 이걸 당장 치우라고 하고 있었죠. 그걸 지켜보자니 제가 답답해져서 낮에 일도 있고 중국인 여성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다가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그렇다고 하며 왜? 나는 제스처를 취했고 저는 이걸 당장 치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길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창피한 줄 알으라고 했더니 그 여성은 화를 내며 저에게 그랬어요. 프랑스도 길에 소변 악취 심한 거 몰라? 이게 왜 안 돼?
너희들은 길에 싸면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프랑스인들 누구도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누는 사람은 없다고 경찰을 부르기 전에 이걸 치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많이 모여들었고 궁지에 몰린 그 여성은 흔들거리며 담배를 든 채로 저에게 다가오려 하니 그때 규현이가 그 여성을 가로막았어요. 그 여성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추태 부리지 말고 빨리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치 제 일처럼 열을 올렸던 것 같아요. 길에 배변하는 게 왜 나쁜 거냐며. 사실 너희 파리도 길가가 더럽고 화장실도 더럽잖아. 거기에 화장실은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데도 시설도 낡고 더러워. 길에 있는 똥은 치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치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며 저를 쏘아 보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누구도 더 이상 그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자리를 피하게 됐고 저는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창피함을 모르는 건지 화가 나기보다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녀의 말처럼 프랑스 시내 곳곳에 소변 악취가 진동한다는 것도 떠올랐고요.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공공 화장실이 많이 없고 유료로 결제해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 외국 여성은 화장실을 바로 찾을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려 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지하철은 사실 상당히 오래되었고 벽에 노상방뇨를 하는 취객들이나 집시들 때문에 소변 악취가 나는 곳이 많고 바퀴벌레 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진 않아요. 그때 문득 파리가 아무래도 손님 맞이에 조금 미흡한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촌 곳곳에서도 하루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봉사팀 사람들과 이 문제로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중국인도 있었어요. 다들 파리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이 너무 더럽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가 프랑스 파리에 왜 악취가 진동하고 이용할 화장실이 부족한지 설명했어요. 중세 유럽에는 하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오물과 더러운 물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고 가축들이 거리에서 마구 배설물을 배설해서 길이 더러워지고 냄새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파리에는 길에 강아지 배설물 등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중세 시절 특히 보통 사람들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 나무통을 사용하여 오물을 모아 거리에 직접 쏟았다고 해요. 프랑스 전역의 배설물과 소변으로 인한 냄새 전염병 때문에 모든 집에 다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도 길거리 배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렇게 대로변에서 아무런 시선도 느끼지 않고 대변을 보는 경우는 정말 없다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도 뭔가 창피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파리 올림픽의 생강수질 문제 등도 그렇고 문득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 없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를 더럽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중국인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인이라고 무조건 다 저러는 건 아니다. 사실 중국의 화장실 문화가 좀 더러운 것은 맞다. 중국은 가이당쿠라는 아래가 터진 바지 형태로 어린아기 때 배변 습관을 들이는데 요즘은 중국에서도 위생 때문에 기저귀를 차며 배변 훈련을 시킨다. 하지만 오래된 풍습으로 배변 훈련이 더 쉽게 터득할 수 있다고 해서 아기들은 아무 데서나 똥 싸는 걸 어릴 때부터 익혔기 때문에 저런 문화가 자리 잡혔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문화가 다른 점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뉴욕에서 온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뉴욕도 공중 화장실을 찾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이죠. 그런 곳은 길에서 노상방뇨하는 일들도 종종 있지만 특히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오니 노상방뇨 문제가 심각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며 많은 나라를 여행 다녀봤지만 단연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하철과 화장실이 전 세계 1등 수준으로 깨끗했다고. 한국은 지하철이 시내를 곳곳으로 연결하면서 쾌적하고 요금도 상당히 저렴한 데다가 한국은 공공 화장실이 매우 많고 잘 되어 있어 한국은 길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고 아시아라고 해서 다들 문화가 같진 않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규현이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한창 진행되었고 많이 발전되어 지금은 곳곳에 공중화장실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휴게소, 지하철 등 한국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화장실을 만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보건위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공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해 시민의 건강과 청결한 이미지를 통해 국가 경쟁력 또한 높아지고 있고 이를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우선 설명만으로도 파리와는 다름이 많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외국인들을 맞을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들을 하며 앞으로 이런 좋은 문화와 환경은 다들 받아들여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했죠. 프랑스는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누구도 길에 소변과 배설물이 있는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을 좋아하진 않으니 말이죠. 한국처럼 점점 발전된 화장실 문화가 파리에도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굴의 상처로 인하여 자원봉사팀에서 근무 제외되었고 남아있는 시간 각국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번 올림픽을 즐기고 있고 이곳에 온 친구들은 마침 유럽 여행들을 계획하고 있어 그들의 일정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쩌다 보니 가이드가 되었으니 이 친구들이 모두 아름다운 곳을 더 볼 수 있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때 좋은 기억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교류한 기회로 저 또한 앞으로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정말 궁금하네요. 얼마나 깨끗하고 잘 되어 있으면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말했는지 말이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자기소개를 하는 글을 작성하여 한국 기업과 협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인상을 준 한국에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